이고요. 내가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윤동주의 자화상과 비교해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가져온 것은요. 엮여져 있는 것은 이육사 시인의 황혼이라는 시인데 우리가 흔히 이육사라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이육사 선생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였죠. 위대한 독립운동가였고 저항시를 많이 쓰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일제에 저항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시를 쓴 것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 시는 이거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는요, 굉장히 자신의 마음을 서정시, 자신의 마음을 내면의 흐름을 좀 감상적인 면을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자신의 마음을 다룬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골방에서 시작된 자신의 어 그냥 시쳇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좀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냥 자유롭게 상상하는 거. 사람이 좀 되게 좀 마음을 풀고 불멍하듯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골방에 커튼을 걸고 정돈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인다. 이게 시간적인 배경을 볼 수 있겠죠.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저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현실인데요.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 이건 비유죠. 이게 진짜로 갈매기를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흰 갈매기들처럼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는 생각을 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저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그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버린다. 이제 황혼에게 이야기를 보내면서 그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입술을 누구에게 보내게 했는지 이 황혼에서 느끼는 이 감정을 뜨거운 감정을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인고 하니 별들에게도 그리고 수녀님들에게도 그리고 그 많은 수인들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동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다? 모두 다 외로운 존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로운 존재들에게 나의 뜨거운 입술, 그들을 향한 나의 연민,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싶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떨고 있다. 그 인간이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 연민, 넌 너희들은 외롭지 않아. 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마음으로 너희들을 지지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들에게 보내고 싶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황혼의 뜨거운 기운을 나의 입술에 담아서 이들에게 보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리고 이 골방에서 이제 이야기가 고비 사막까지 갑니다.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 실제로 의열단은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이분은 한번 고비 사막에 가본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고비 사막에 관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탄판 행상들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심지어 이젠 아주 대륙을 옮겨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가서 활쏘는 토인들에게도 이들에게도 뭘 전하고 싶다? 황호나 황혼의 그 따뜻한 부드러운 품을 이들에게도 비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방에서 시작된 자신의 생각이 고비 사막을 건너서 다른 대륙에까지 이어지고 있죠. 내 5월의 골방이 참 아늑도하다.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죠. 그러면서 다시 황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내일도 이 황혼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이 외로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과 그런 것들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한 키워드는 부끄러움이죠. 윤동주 시인을 이야기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부끄러움인데요. 뭐가 부끄러운지 보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림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말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을 유학을 갔다고 해서 모두가 친일파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인도에서 굉장히 출중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윤동주도 일본에 우리보다 나은 학문을 공부를 하러 간 것이지 딱히 친일이라든지 그런 것이라고 직결 지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이게 되게 내가 추천할 만한 책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있습니다. 밤비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경이 아까 전에 황혼이었지만 여기서도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이제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인이라는 건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를 적어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현재였죠.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긴 그 학비 봉투. 이제 만주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윤동주 시인의 집이 지금 북한 넘어 있는, 지금은 중국 땅으로 되어 있는 만주에 있던 자기의 가족들을, 연해주에 있던 자기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소중한 학비 봉투를 받아서 늙은 교수. 여기서 늙었다는 것이 굉장히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비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늙은 교수님은 사실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이 없고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옛날 이야기만 하는 그런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들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실의 처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현실의 처지가 굉장히 외롭고 외로운 현실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홀로 침전하고 있다.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유학을 뭔가 배우러 오긴 왔지만 내가 더 나아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남들은 독립운동을 하네, 아니면은 뭔가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나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현실 자각 타임이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누군가는 정말로 이 상황에서도 뜨겁게 독립운동 투쟁을 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면 사촌이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송몽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인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냐? 현실과 떨어져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시를 쉽게 써도 괜찮은 건가? 다시 일련의 방법들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이라는 것은 다다미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드라마나 일본 만화책을 볼 때 일본 다다미 방이 쫙 깔려 있는 그런 다다미 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제 내가 뭔가 결심을 하나 합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내면의 어둠일 수도 있고 시대의 어둠일 수도 있겠죠. 시대처럼 올 아침, 흔히들은 이것을 광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광복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끼어있는 이 어둠을 조금이나 밝힐 수 있는 그런 최후이나, 나는 나에게, 이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죠. 여기서는 자화상에서도 봤다시피 이거는 우물 밖의 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물 밖에 있는 나. 그리고 여기에는 우물 속의 나,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굉장히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연약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에게 위로의 손을 내밉니다. 이제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나를 내가 부끄럽게 여겼지만 나 이제 너를 용서할게. 눈물과 위안으로 담는 최초의 악수. 나와 내가 서로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나의 공통점입니다.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죠. 하나는 황혼이고 하나는 밤이니까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동일한 행을 반복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되는 거 얘기겠고요. 네, 그리고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요, 황혼이나 그리고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나 마찬가지지만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요거는 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황혼이니까요. 네,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도 역시나 여기 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황혼에 기대어 하는 바를 강조하며 황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시고요. 별들과 수녀, 수인들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죠. 화자가 골방에서 느낀 현재 감정을 강조하고 화자를 통해서 얻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의 동물들이 남아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내 이육사와 윤동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품 안에 안긴 것과 나의 입술을 보내는 것과 최초의 약수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 네, 그래서 외로운 것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낸다, 나의 연민을 보낸다 라는 이야기와 최초의 약수는 나와 내면의 나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나가 화해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골방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화자 힘 갈매기를 같다라고 표현한 것과 육적방을 남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의 자신의 처지를 형성한 것. 근데 인간의 삶이 바다의 흰 갈매기처럼 외롭다.
그리고 육첩방은 내 나라가 아니라 혹 최소한 내가 공부하러 온 내가 목표를 뭔가 이루어서 갈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내 것이 아닌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느낌. 역시나 외롭고 곤궁한 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골방이라는 것은요. 지구의 반쪽을 떠올린 것은 방의 개방적인 확장적인 이미지. 골방에서 고비 사막에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가요. 굉장히 개방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나도 시청 올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이전보다 밝아진 방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 이 아침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국 광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와 화해하는 이제 끊임없이 패배의식과 자괴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는 자괴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상대와 토인들을 떠올린 것은요. 외부 세계를 넓혀가는 모습,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것은 자아를 성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고 하는 자아를 성찰하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푸른 커튼을 걷어내는 곳,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학비 봉투를 받아 교수의 강의를 들으는 것을 현실에 이겨내겠다는 화자의 결심, 최소한 뒤에 건 확실하게 아니죠. 학비 봉투를 받아서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는 모습은요, 그냥 한심한 자기의 모습, 자기가 느끼는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